안녕하세요. 텍스멘토스의 조영경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요즘 부동산이 핫한데 기사에서 나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 지역 등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연구소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어제 정부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정대상 지역과 별도의 개념이에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하기 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이에요. 거래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네, 어제 발표로 인해서 이 구역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먼저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 분당, 광명 등 주요 12개의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을 거래할 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을 거래할 때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계약일자는 허가일자와 같거나 그 이후여야 계약이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우선 허가 조건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진짜 계약이 아니고 가계약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그걸 들고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이후에 허가일이 나오면 계약일자는 허가일과 맞추는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허가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본 계약을 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아파트 등 주택은 구입주택에 첫 번째, 잔금일 당일에 전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지급을 하고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잔금일을 일부러 길게 잡아가지고 실거주를 피하려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세 번째, 입주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갭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겠죠. 우선 전입을 해야 돼서 갭투자가 불가능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을 무조건 치러야 되기 때문에 현 세입자가 4개월 이내 빠질 물건만 거래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지금 급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흔히 사람들이 5일장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자연스레 부동산 거래량은 줄어들게 될 거고요. 과열을 시키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정대상 지역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정대상 지역이 세금이랑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이게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게 개념이 조금씩 달라서 아마 많이 혼동이 되셨을 텐데요. 우선 투기 과열 지구가 좀 큰 개념이고 그 큰 개념 안에 조정 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세금이랑 가장 밀접한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또한 어제 발표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정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건가요? 우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을 매수할 때 우리 자산 대비 담보 비율 LTV가 40%로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세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부분이죠. 아,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네,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선 12억 이하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그리고 12억 이상인 고가주택인 주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선 12억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12억 이하 주택의 경우 원래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렇군요.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려는 분들이 많을 만큼 이건 큰 요소인데요. 그러면 12억 초과가 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고가주택의 경우에 1세대 1주택이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경우 조정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공제율이 높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가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만 다주택자분들이 양도를 할 때 양도세를 계산하는 세율에 대해서는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분들의 양도세를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해당 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법이 2026년 5월 9일 이전까지만 적용되고 일몰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다주택자분들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시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를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텍스멘토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양도 전략이나 어떤 자산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질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상속 증여 세금 파트너 텍스멘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